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지금 큰 관심사죠.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만들어지느냐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개인 것은 사실이죠. 전투력이 있는 야권, 야당,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마처럼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된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다들 벌써 결정해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거의 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2강이죠, 2강. 굳이 말하면은 2강이라기보다는요, 1강, 일중 다약,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과 김문수를 2강으로 보는 유력 언론들의 어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할 때는 1강 1중입니다. 김문수 1강, 그리고 한동훈 1중,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명 다약 이런 구도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또 나오지 않고 이런 구도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한동훈 계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호 전 사기업 국가대표, 사기계 신 진정호가 열심히 뭔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죠. 당원 가입 운동을 해준다라는 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뭐 책임 당원 가입 운동을 하는데 여기 이제 뉴스도 나와 있죠. 나경원 지역구에 가가지고 시구 의원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호 숭실대 당원 모집 현장에서 시구 의원들 우리한테 먼저 얘기했어야 된다 따지고 이들과 지금 불편한 관계를 연출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나경원과 한동훈은 정치적 스탠스가 서로 다릅니다. 반대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한동훈. 책임당원 가입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위에 한동훈이 딱 적혀 있거든. 결국 이것은 한동훈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벌써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죠, 벌써. 이거는요, 뉴스가 됐으니까 그렇지. 한동훈은 지난 대선 때도 당원 가입 운동을 했어요. 그때부터 자기 정치를 계속 했었고,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당대표 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 혹은 조직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여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 쭉 이렇게 찍어 놓고 이제 단합대회 하듯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숭실대학교 동작구 숭실대학교 앞에서 청년청 당원 확대를 위해 뭐 이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자, 진정호 의원은요, 시민들과 직접 만나 많이 혼내달라. 변화와 쇄신은 국민이 해주시는 것이다. 자, 이런 발언도 했었고, 동작구에 밥 먹으러 올 때도 시구 의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시구 의원들은 결국 자리를 떴다라고 하네요. 그 전에 시구 의원들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놓고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원 모집이 무슨 잘못이냐? 잘못 아니죠.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 글자를 집어넣고 저러니까 이것은 해당 행위에 가깝습니다.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선거 운동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한 9월쯤에 지금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당대표 벌써 운동을 한지 한 4, 5개월 되지 않나 싶습니다. 4, 5개월 정도.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그때도 벌써 당원 가입 운동을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꽤 오래됐어요 벌써.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 지금 당원으로 들어갔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합니다. 만일에 엄청나게 많은 당원으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들어가 있다. 그게 숫자가 만일에 한 10만 이렇게 된다. 그거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치졸한 짓이죠. 유치한 짓을 이렇게 해오고 있었다. 야금야금 국민의힘을 영토를 지금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 현장에서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기 나경원 의원 지역구다. 라고 소리치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네요. 자, 그러자 이쪽에서 이제 이 진종호 쪽에서는 동작구가 개인 사유지냐? 뭐 이런 말도 들어갔고 어디서 갑질이냐? 뭐 고성이 터지고 와 정말 개망실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한동훈의 힘. 우리 네티즌들이 이걸 찍어서 이렇게 어딘가 올렸는데 말이죠. 이게 아마 조작은 아니겠죠. 진짜로 이런 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겠죠. 예, 이런 조끼를 입고 지금 돌아다닌다. 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한동훈의 힘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의 힘은 한동훈의 힘 이런 식으로. 와. 자, 한편요, 여기 이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 양반은, 이분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출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자기를 그런 쓰레기장으로 밀어 넣다니, 나 출마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다가, 그런데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한 3번, 4번 계속 되고 있거든. 말이 잦아지면 이 결국 그대로 된다고요. 이 출마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김문수 후보가 출마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드는데요. 이 대통령 들어선 이후 법치주의 위기다. 당 단합하자. 뭐 단합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당권 김문수 한동훈 리턴 매치 친윤 제3후보 가능성 급기야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만일에 김문수 후보가 전 후보가 이 출마하지 않으면요, 글쎄요 한동훈 대항마로 누굴 세울지 지금 봐서는 안철수 아니면은 나경원 아니면 또 한 사람이 있겠죠. 그 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김용태일 것 같아요. 김용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벌써 김용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게 놀랍게도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4명을 거론하더라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한동훈 끝났다. 정치 생명 소멸이라고. 근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요. 그동안 조중동이 한동훈을 밀었던 건 아시죠? 어느 시점부터. 근데 그걸 손절을 지금 한 것 같아요. 한동훈으로서는 어차피 보수를 평정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는 메인스트림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그 간판으로 요 4명을 조선일보 사설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조선 사설이 저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조중동 전체가 아마 저런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당분간. 그래서 한동안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조중동이 우리를 민다. 그래서 차기 당권은 한동훈이다. 아니면 차기 대선 후보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근데 요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중동에서 한동훈 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은 사실 버리기 아까운 카드죠.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명태균 건이 딱 걸려가지고 명태균 건이 만일에 해결이 되면 아마 조중동은 거의 이제 10중 8구는 오세훈으로 갈 겁니다. 오세훈으로. 그러나 오세훈이 만일에 그걸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고 이제 일어서지 못하면은 그 나머지 그 3명이 있잖아요. 이 3명 중에 1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무조건 젊은 피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도 젊죠. 이렇게 되면은
저 민주당에서 끌떡거리는 사람들이 전부 60 뭐 그 안팎이거든요. 60 넘은 사람들. 여기는 그런데 지금 30대 2명에다가 이제 막 40이 된 41살입니까? 40살입니까? 하여튼 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 영건 젊은 집단이 되겠죠.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주류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 언론은요. 단순한 신문사 하나, 둘, 셋이 아니고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큰 제가 볼 때 영향력입니다. 아스팔트 우파 그리고 뭐 우파 유튜브 다 합쳐도 그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혹은 진짜 실물 정치,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전부 이 조정동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일보, TV조선, 뭐 월간조선, 뭐 주간조선 다 합친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동훈에게는 큰일 났다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를 떠받치는 뒤에서 가장 큰 뒷배, 배경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야당 당권 김문수 한동훈 리턴 매치 친윤 제3후보 가능성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벌써 4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출마 안 합니다라는 식으로 자꾸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자칫하면 이게 출마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김문수 전직 의원들과 오찬 이재명 정부 독주의 법치주의 위기 이런 어떤 당연한 이야기를 하긴 하고 있는데 출마 전혀 생각 없다라는 김문수 추대로는 이야기하기 그렇다. 그래서 제가 누리PD가 벌써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출마 안 한다라는 발언 나오자마자 바로 방송했던 게 김문수를 추대해야 된다. 추대론을 제목을 달고 제가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사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추대 카드가 아니면 자칫하면은 이 좋은 카드를 썩일 수가 있겠습니다. 출마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나이로 봐서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은 글쎄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화제가 죽어버려요. 만약 출마하지 않으면은 언론에서 김문수 후보를 아무도 안 다룰걸? 누가 다뤄줍니까? 아스팔트 나가서 막 운동하게 되면 뭐 운동가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뭐 정광훈 목사나 뭐 다름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뭐 황교안 전 총리처럼 되겠지. 이제 그런 분은 실물 정치, 현실 정치인으로 안 봐요. 대부분은. 그냥 운동가라고 보는 거거든. 운동가. 아스팔트 운동가가 된다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할 거는 그밖에 없을 거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전당대회에 도전하거나 뭐 추대되어서 뭐 되든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정치 생명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소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번엔 진짜 김문수 당대표 출마 전혀 생각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심지어 또 이준석이는 이런 발언까지 했었죠. 얼마 전에. 한동훈 김문수와 붙으면 이긴다. 전당대회에 출마할 듯.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되고 말고 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준석이 말이 맞지 않는 게 벌써 지지율에서도 벌써 이게 차이가 나고요. 한동훈은 지금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 대해서도 자기가 김문수를 이긴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 게임이 안 됐잖아요. 41대 8이었잖아요. 거의 5배 이상 차이 났는데 뭐 그래 그걸 보더라도 이준석의 예측력이 맞지 않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나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문수는 나이가 많다. 세대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보다는 한동훈이 조금 더 확장성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론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한동훈이 과연 보수 안에서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보수 주류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가? 그런 면에서는 이미 배신자 프레임에 싹 갇혀가지고 제2의 유승민, 완벽하게 유승민이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독자적인 어떤 생존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세를 갖고 독자 노선으로 뭐 가가지고 거기서 한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한동훈의 시대는 열리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범보수 진영 안에서 한동훈에 대한
그 생각들 혹은 그 평가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수가 괴멸되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요, 뭐 계속해서 출마 안 한다는 이 뉴스가 자꾸 타고 있으니까 이 진짜 우리 국민들은 이 말을 믿는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분의 어떤 행간을 지금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받아들인다니까. 그리고 갑자기 출마하게 되면은 지난번도 그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단일화 한다라고. 근데 그게 결국 단일화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비난을 또 얻었던 것도 사실이거든.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채널 A 김문수 전당대회 출마 생각한 바 없다.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야당 당권 주자 몸풀기. 김문수 전현직 의원들과 오찬 당권 도전설에 전혀 생각한 바 없다. 이런 식입니다. 나경원, 김문수, 한동훈, 이낙연, 손학규 함께 완전한 새집 짓자. 자, 이런 식으로 큰 빅텐트를 이제 이렇게 대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주장하는 나경원도 나왔습니다. 자, 글쎄요. 이낙연, 손학규 등과 함께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외연이 조금 넓어지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나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임자. 이렇게 보면요. 한동훈과 김문수가 양강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두 사람이 유의하게 두 자릿수고요. 그리고 김용태,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1강입니다. 1강.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안철수, 나경원, 김용태는 이게 한동훈과는 반대거든 사실은. 김용태도 사실은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과 크게 차이가 없어도 라인으로 봐서는 김문수계예요. 김용태는 제가 볼 때 이미. 그러니까 여기 한동훈 지지율은 딱 16.3이고 나머지 안철수, 나경원, 김용태, 김문수 이걸 다 합치면요. 숫자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한동훈의 뭐 거의 2배일 거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김문수 1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김문수가 출마를 안 해버릴 경우에는 이 표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저는 제가 볼 때 김용태로도 좀 가고 나경원으로도 좀 가고 안철수로도 좀 간다라고 봅니다. 안철수가 이번에 열심히 대선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이제 붙는데 나중에 이럴 경우에 한동훈이 어부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쉽지 않거든.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나경원, 안철수, 김용태 이 세 사람 단일화 쉽지 않을 거요. 그 밖에 뭐 윤상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돌릴 때 이름 나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 한동훈 상대가 누가 되느냐. 김문수면은 김문수가 그냥 당대표입니다. 그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안 나올 경우 그때 이제 문제다 이거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이 진영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김문수 42, 한동훈 22.7 굉장히 큰 격차죠. 거의 2배 차이죠. 무당층에서는 한동훈 21.5, 김문수 전 대선 후보 19.2 거의 차이 없습니다. 뭐 2% 정도 차이고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27.3, 한동훈 2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룰대로 하게 되면은 저는 넉넉한 차이로 김문수가 당선된다고 보거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만일에 출마를 안 할 경우 그때 이제 세가 과연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겠느냐. 한동훈을 상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세가 몰릴 수 있겠느냐. 그게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김용태냐 그 밖에 또 제4의 인물이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